주간 브리핑. 2015년 11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유봉학 한신대학교 명예교수가 한겨레에 기고한 실온 박 대통령께 드리는 정조시대 역사의 교훈이란 제목의 칼럼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임금이 된 정조는 아버지를 복권시키고자 했다. 그러자면 역사의 진실을 밝혀서 사도세자의 죄명을 벗겨내야 한다. 사도세자를 죽인 사람이 그 아버지 영조였음은 분명했다. 왜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이게 됐는가 하는 역사의 진실은 당시엔 알기 어려운 문제였다. 경사에 통달한 학자 군주였기 때문에 정조는 일단 역사의 진실 앞에서 신중했다. 당사자인 자신의 생각을 내세워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나서는 일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그는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탕평책을 내세워서 신료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그들과 겸허히 소통하며 신뢰를 얻고자 했다. 이렇게 성공한 개혁군주로서 정조의 한계는 그 뒤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도세자 추모에 조급해진 정조는 신료들을 몰아치기 시작했다. 올바른 학문과 잘못된 학문을 자의적으로 나누기까지 했다. 이로써 신료들과의 소통과 화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조의 리더십은 오히려 위기에 봉착했고 개혁은 추진력을 잃게 된다. 정조가 등용했던 신료들의 냉담해진 태도에 정조는 배신감을 토로한다. 그리고 냉가슴을 앓다가 서거하기에 이른다. 정치 지도자가 역사학자들과의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올바른 역사관과 잘못된 역사관을 나누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 90%의 대한민국 역사학자가 좌경 내지 좌편향이라고 선전하면서 극소수 이른바 역사학자들과 만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과연 올바른 역사관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역사 앞에 겸허했던 위대한 개혁군주 정조대왕의 성공과 실패의 역사적 교훈을 우리 대통령이 성찰의 자료로 삼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대왕에 비유하다니 참으로 점잖은 칼럼입니다. 유봉학 명예교수의 한겨레 기고문 소개해드렸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나이志向の日韓関係の新たな時代を築くべく박근혜大統領と共に努力を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구축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라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말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년 반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어디까지나 협의를 가속화한다는 것으로서 보기에 따라서는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것은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행정예고한 지 22일째,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이 어제로 끝났습니다. 당초 의견 검토 기간을 갖고 확정 고시하겠다던 정부는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서 오늘 국정화를 확정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국정화 고시에 반발하면서 밤샘 농성에 들어갔는데요. 방금 들으신 말은 문재인 대표의 것이었습니다. Our law limits certain technologies in the way that they can be shared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this body isn't going to be able to change U.S. laws, of course. 한미 국방장관은 방위사업 분야 기술을 협의하기 위한 방산기술 전략협력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협력체를 통해서라도 KF-X 사업 핵심 기술 이전은 불가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 법에 의거하면 우리가 한국 측에 특정 기술을 이전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이 포럼이 미국 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라는 발언 방금 들으셨지요? 핵심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건 지난 4월 미국 국무부 통보 이후 벌써 4번째입니다. 꿈도 꾸지 말라 이런 얘기죠. 기술 이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코골이 119,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좋은 사람과 플라워, 차과장 중고차, 연지연 곰탕, 주진우 함세웅의 현대사 콘서트와 함께합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속보입니다. 요즘 어플로 부르는 대리가 유행인데요. 최근 컴백홈 대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김 기자 불러보죠. 김 기자? 네, 전 지금 역삼동 먹자골목 한 주차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15땡땡 전화대리보다는 컴백홈 어플 대리로 직접 대리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고객과 가장 가까운 대리기사를 직접 골라 부르고 이동거리만큼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컴백홈 대리는 합리적인 요금체계, 이용내역 제공, 영수증 출력 서비스 등으로 그동안 대리를 많이 이용하셨던 고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컴백홈 측에서는 감사의 의미로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할인 쿠폰을 펑펑 쏜다고 하는데요. 컴백홈 대리 서비스 첫 이용 전에 쿠폰 번호 C8C8을 입력하시면 대리 요금 할인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상 역삼동에서 김 기자입니다. 김 기자 감사하고요. 지금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컴백홈 앱을 다운받으세요. 대리가 필요할 때 컴백홈. 한일 양국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한일 관계 최대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입니다. 당초 예상대로 이 문제에 진전은 없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으로 돌아간 뒤 BS 후지 TV에 출연해서 위안부 문제가 일한 관계의 장래 세대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했다면서도 군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라면서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아버지하고 이미 다 쇼붙인 문제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이런 일본 입장이라면은 협의를 가속화한들 과연 근본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본질적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 더 나아가서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 불법성 인정 여부와도 연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내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은 임기 내의 해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본 관방장관이 왔을 때 일본은 한국의 영토를 휴전선 이남으로만 보고 있고 한국 영토는 존중해 주겠다 이런 말을 하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국방부는 이 발언을 감췄죠. 일본 관방장관은 보란듯 기자들 앞에서 나 그런 얘기 했다 라고 해서 한국 국방부에게 빅엿을 안겨준 바 있죠.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미중 사이의 분쟁이 격화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거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은 아베 총리가 열려있고 자유로운 바다를 지키도록 한국이나 미국과 연대하고 싶다. 미군의 행동은 국제법에 합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은 자기네 영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바다에 미군이 이 순시선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군사적 충돌까지 날 뻔했었습니다. 일본은 노골적인 미국 편을 들었고 또 한국도 이 미국 편에 들라고 압박을 가한 것이죠. 자,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신조 총리 주장에 공감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중국 눈치를 봐야 하는 한국 청와대는 펄쩍 뛰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론적 의견을 밝혔을 뿐이다 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애초부터 발표에서 이걸 뺐습니다. 청와대가 발표에서 뺀 게 또 있죠. 이겁니다.
일본 측은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문제도 거론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언급을 정상끼리 대면하는 자리에서 꺼내는 것 자체가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대한 결례로 봐야 할 텐데요. 아베 총리는 회담 후에 전 산케이 신문 지국장 문제가 논의됐냐는 일본 기자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현안이 있지만 일본이 주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전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기했다 이런 투로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한편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놓고 우리 측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했을까? 한일 양측은 이런 말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상의 내용은 경향신문 기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동아일보의 기사 주목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한일 양국에서 3명씩 배석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규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비서관, 일본 측에서는 외무장관, 관방부장관, 그리고 국가안보국 국장입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자리에 낄 여지가 있었을까요? 외국 정상과의 단독 회담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가속화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낸 1등 공신이라면서 이병기 비서실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아니 무슨 타결을 본 것도 아니고 합의를 본 것도 아니고 그냥 협의를 가속화한다. 이런 합의 아닌 합의를 이룬 것을 공로로까지 추켜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네. 기사를 쓴 기자를 봤더니 박민혁 기자더군요. 박민혁 기자는 2014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때 채널A 기자로서 업무 마치고 청와대 관저에서 뭐 하십니까? 제 주변에서 다 관심을 갖던데요. 이런 질문을 던져서 실소를 자아내게 한 주인공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민감한 것은 질문하지 않고 관저에서 뭐 하시냐. 관저에서 뭐 생활하시겠죠. 주일대사 출신이라는 이력 때문일까?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여는 했지만 이것이 일본에게는 어떻게 비춰졌을지 의문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권부의 핵심에 있기는 하지만 일본 쪽에서는 이병기 실장 자리에 국방부 장관 또는 차관이 나왔는데 한국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왔으니 말입니다. 그나저나 박근혜 대통령 아베 총리와 여타 배석자들에게 녹음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것도 또한 궁금합니다. 청와대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일요일 저녁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만찬이 서울 소격동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있었습니다. 하고 많은 장소 중에 왜 미술관에서 밥을 먹었을까요? 한겨레가 확인해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주 중에 한중일 정상회의 만찬 장소로 미술관을 내달라는 청와대 쪽 요구를 받고 공식 전시 일정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전시장도 폐관시켜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과정에서 올해의 작가전도 청와대 일정을 내세워서 하루 앞당겨서 끝내려다가 일부 작가들이 원칙에 맞지 않다고 반발하니까 미봉책으로 대체 개관과 전시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미술관을 외교 만찬장, 예식장 등으로 쓰는 것은 최근 서구미술관에서도 보편화한 관행입니다. 미술관의 높은 벽을 걷고 대중과 정부, 기업에게 행사 장소를 적극 개방한다는 취지인데요. 그러나 다른 행사 용도로 전시장을 전용할 경우 전시 시간이 끝난 뒤거나 전시가 없을 때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전시 일정을 중단하고 전시장을 폐관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인데요. 미술계 인사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미술계 중견 인사는요. 전시 자체가 시민들과의 공개적인 약속이다. 미술관 운영의 본질을 훼손시키면서까지 정부 행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지금 시대와 역행하는 반문화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다. 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결국 한일 정상회담은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이충재 한국일보 논설위원회 속으로 웃는 일본이란 칼럼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의를 가속화한다고 했지만 기약이 없다. 허망함은 어쩔 수가 없다. 아베 정부는 처음부터 한국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었다. 대신 우리가 한일 양자 관계에 몰두하고 있을 때 글로벌 외교에 힘을 쏟았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동아시아 국가들과 유대를 쌓았다. 이런 외교 성과는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수정주의적 입장을 굽히지 않는 데 활용됐다. 최근에는 외교 성과를 기반으로 도리어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서 한국을 압박해왔다. 아예 한국을 제쳐두고 가겠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회담도 우리가 대화에 응하도록 미국의 옆구리를 찔러서 성사시켰다. 결국 정상회담에 응하고도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받아내지 못한 것은 우리 정부의 외교 실패다. 현재 한일 관계로 볼 때 위안부 문제가 쉽게 타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일본의 과거 청산에 대한 일말의 기대마저 흔들리게 하고 있다. 일본은 역사 분쟁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논리를 앞세워서 국가의 역사 개입을 정당화해왔다. 아베 총리는 일본 문부성에 애국주의를 옹호하는 교과서만을 승인하도록 지시했다. 위안부 문제를 축소, 삭제하거나 독도를 자기 나라 영토에 포함시킨 교과서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위안부 문제가 국제 문제로 비화한 데는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와 학계의 노력이 절대적이었다.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지 않았다면 고노 담화 같은 일본의 역사 관련 3대 담화는 나올 수 없었다. 이제는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한일 시민단체가 일본 정부의 역사 개입을 비판할 수 있는 동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일본의 교과서, 역사 관련 시민단체들이 아베 정권에게 교과서 국정화에 구실을 줄 수 있다면서 남의 나라 교과서에 대한 국정화 반대 성명을 발표한 것도 그런 이유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한편으로 친일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자기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친일 교과서가 나오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친일, 독재를 미화한 뉴라이트 교과서를 모범적인 교과서로 지켜세웠던 점에서 비춰보면 믿음이 가지 않는다. 일본은 지금 속으로 웃고 있다. 네,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2013년 7월 10일) 또한 박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일본이 독도와 위안부 문제로 우리 국민의 상처를 계속 건드리고 있다며 좀 더 미래지향적 분위기 속에서나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9월 30일 특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깊은 상처를 갖고 살아왔는데 일본이 사과는커녕 계속 모욕하고 있다며 일본 지도부의 역사인식을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한일 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풀이됩니다. 만약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도 일본 지도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11월 9일 지금 해봤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 어렵고 결국 두 나라 관계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입니다. 그 양쪽의 나라의 국민들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더 두 나라 관계가 좋아지고 또 뭔가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더 실망을 해갖고 2014년 1월 6일 박 대통령은 한일 양국 간 신뢰 형성의 기초는 올바른 역사 인식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식민 지배와 군 위안부 동원에 사죄하는 무라야마 고노다마의 바탕 위에서 이어져온 한일 관계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관계가 냉각된 책임이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꾸 그냥 그것을 부정하는 언행이 나오니까 이것이 이제 그 양국 관계의 그 협력의 환경을 자꾸 깨는 3월 1일 또한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생산적 대화 여건을 위해서는 일본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 괴를 같이 합니다. 양국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딛고 새로운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올바르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월 2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특사를 보내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015년 1월 12일 정상회담을 하려면 이것이 정상회담을 해서 좀 의미가 있고 또 그거 더 앞으로 나아가는 정상회담이 돼야지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연세가 상당히 높으셔서 이게 조기에 어떤 그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은 영구 미제로 빠질 수가 있다. 8월 15일 박 대통령은 대일 메시지를 통해 더 일본 정부가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고 성의 있는 행동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조속히 합당하게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일 오늘 한일 정상이 우여곡절 끝에 마주 앉아서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지만 가속화란 표현 외에 시안이나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위안부 관련 배상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기존 주장을 고수해 야당 대변인의 혹평이 이어지고 이번 정상회담은 적어도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회담 전부터 예상했던 대로 한치의 진전도 이끌어내지 못한 실패한 회담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국민 앞에서 약속했던 원칙이라는 점에서 이번 회담에서 무슨 신뢰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원칙은 확실히 이렇습니다. 그래도 만났다는 데서 의미를 찾아야 하나. 그렇다면 이쪽도 만나주셔야. 참으로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정권입니다. 역사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하는 여론보다 월등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아베를 보고 답답하셨나? 야당과 국민에게는 박 대통령이나 아베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불통이란 점에서 또 나쁜 역사를 옹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선한 날씨,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립죠. 창밖은 어느새 익어버린 가을 풍경이 가득합니다. 잠시 제멋대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재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자신에게 고마운 미소를 지어보세요. 마음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몸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여전히 늘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농가의 깨끗한 수경 재배로 새싹을 만들어 식품 공장에서 오랜 시간 증수 건조시켜 만들어지는 새싹 땅콩차. 당신의 잠시 휴식이 되고 싶습니다. 새싹 땅콩차는 여러분께 가을 풍경이 되고 싶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 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이 다음 주 있을 것이라고 정부 핵심 관계자가 중앙일보 기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까지 발표하면 황우여 부총리의 역할은 끝나는 셈이라면서 밝혔는데요.
여권에서는 임덕호 전 한양대 총장, 이준식 전 서울대 부총장 등이 청와대 민정라인의 인사검증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광주 출신의 임덕호 전 총장은 경제 전문가고 공대 교수 출신인 이준식 전 부총장은 대통령 자문기구에서 창조경제분과 의장을 맡고 있는데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선언에 참여한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와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등도 후보 물망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후임 여성부 장관으로는 여성 정치인이 발탁될 가능성이 크다고 여권 관계자들은 말했는데요. 역사교과서 개선특위 간사를 맡았던 강은희 의원이 이렇게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강은희 의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그동안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정당하다. 네, 이 일의 말입니다. 예, 소인배적인 논공 행상이 하나의 상식 체계가 돼버린 박근혜 정권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행정예고 마지막 날인 어제 교육부 밖에서는 국정화 반대 여론을 전달하려는 움직임이 요란했습니다. 한 100만 정도의 반대 서명이 모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야당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교육부는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이의제기를 수렴하는 창구였던 교육부 역사교육팀 팩스가 꺼져 있었다는 점 어제 한겨레 인터넷판을 통해 알려졌죠. 정말 놀랍기 이를 데 없는 뉴스였습니다. 행정예고 종료를 10시간 반여 앞둔 어제 낮 1시 25분쯤 한겨레 기자가 정부 세종청사 14동 5층 역사교육지원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지난달 12일 교육부가 중학교 역사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와 관련해서 우편이나 팩스로 의견 제출을 하도록 안내한 곳인데요. 김현석 역사교육지원팀장과 실무 담당 연구사들이 서울대학로 비밀 TF에 몇 주 전부터 나가 있는 상태라 세종시 사무실에는 공무원 2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홈페이지나 이메일, 전화로는 의견 접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어제 오후 팩스는 아예 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시민단체나 일반인들이 팩스를 보내려고 해도 계속 먹통이었다 라면서 답답해한 이유가 확인된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기자가 꺼져 있는 팩스에 관심을 보이니까 담당자는 부랴부랴 팩스를 켜면서 알람 경고가 떠서 껐다가 다시 켰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팩스를 통해 들어온 문서들이 쌓여있는 여느 사무실과 달리 이 팩스 위에는 아무런 문서가 없었습니다. 낮 1시 26분 담당자가 전원을 켜자마자 요란한 팩스음을 내면서 이의제기 의견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꺼놨다 이런 얘기죠. 행정절차법에는 국민 생활에 매우 영향을 크게 주는 사항이나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에 대해서 20일 이상 행정예고를 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들에게 결과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아예 받지 않았으니 또 오늘 바로 고시한다고 하니 여론 수렴은 애초부터 요식 행위였던 것이죠. 한편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예정에도 없던 일정을 핑계로 해서 세종시 청사를 비웠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요즘 대권 수업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사 읽어볼까요? 김무성 대표는 요즘 주말을 이용해서 교수 등 전문가들을 만나 각종 정책에 관한 특별 과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개에서 5개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경제와 외교 안보 분야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한편 현안에 대한 토론도 곁들인다고 한다. 김영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참모였던 김원용 전 이화여대 교수가 김무성 대표의 핵심 책사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 YS와 MB 때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으로부터 지금 또 과외 수업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김무성 대표는 또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여의도의 한 대형 아파트를 팔고 서대문구 연희동의 단독주택으로 이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너무 오래 살아서 실적이 난다는 게 이유지만 대권 준비를 위해서 강북으로 이사 가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연희동은 전두환, 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 2명을 배출한 곳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았던 동규동과 가까운 곳이기도 하다. 조선일보는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가족사, 신변 관련 루머 등 과거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가 고등학교 시절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소문을 인터넷상에 퍼뜨리겠다며 여당 관계자를 협박해서 돈을 요구한 50대 남성이 최근 김무성 대표 측 고발에 따라서 검찰에 구속됐다. 부친의 친일 의혹에 대해서도 부친이 사재를 털어 되살린 포항
영흥초등학교를 깜짝 방문하는 등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이와 함께 최근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이슈로 부상하면서 김무성 대표는 선봉장을 자청했다. 김무성 대표는 연일 박근혜 대통령처럼 개혁적인 대통령은 앞으로 만나기 힘들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다. 이런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2인자를 두지 않는 이유는 이 레임덕 혹은 권력 누수 현상이 발생할까 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대권 후보로 밀어주면은 퇴임하는 그날까지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만들어드리겠다. 이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대통령 되기가 쉽습니까? 권력 얻기가 쉬우면 국민 알기도 우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사, 김무성 씨의 동태와 관련한 이런 기사를 비판 없이 지면해시는 조선일보. 김무성을 차기 주자로 키워줄 모양인가 봅니다.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달 28일 밤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 앞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차량이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를 당한 택시기사는 술 냄새가 나는 조원동 전 수석이 직접 운전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하지만 조원동 전 수석은 대리기사가 사고를 냈고 자신은 사고 처리만 한 것일 뿐이라면서 둘러댔는데요. 그러면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조원동 전 수석은 곧 다시 경찰에 나와서 자신이 음주 사고를 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대리기사도 조원동 전 수석이 사고를 낸 게 맞다 이렇게 진술을 바꿨는데 말이죠. 집 근처까지 이제 데리고 왔다는 거죠. 대리기사가.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내가 몰겠다고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겁니다. 경찰은 조원동 전 수석을 음주운전과 음주교통사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대리기사 역시 범인 도피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비고 차과장 최우진술하세요. 네, 저는 허위 또 미끼 매물은 팔아본 적 없습니다. 합당한 가격에 차를 구매해서 정직한 중고차 딜러로 소문난 저 차 과장이 도대체 무슨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건지. 헐, 그걸 몰라서 묻는다는 말입니까? 네? 중고차를 판다면서 왜 새 차를 파냐 이겁니다. 지금 새 차를 산 사람들이 차라리 중고차를 사는 게 낫다면서 차 과장 당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거 아니냐고요. 차 과장 중고차, 새 차와 다름없는 최고의 중고차만 팔고 합리적인 가격에 차를 구매해 왔습니다. 010-5556-6885 010-5556-6885로 차 과장에게 언제든 연락주세요.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제주 지역 카지노의 중국인 에이전트, 즉 중국인 전문 모집인들이 성접대를 미끼로 해서 중국인 고객을 유치하고 있어서 성매매 알선 같은 불법 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소개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제주 카지노 업계와 에이전트 등에 따르면 중국인 에이전트들이 제주를 찾는 카지노 고객들에게 공공연하게 성접대나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 카지노는 전문 모집인 업체들이 유치 고객이 카지노에서 잃은 돈, 즉 매출의 최대 80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다고 하는데요. 과다한 수수료 지급은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가운데 절반인 8곳이 제주에 몰려 있다 보니 영세한 카지노끼리 제살 깎아먹기 출혈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에이전트들은 고객 유치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서 성접대 같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제주 카지노로 손님을 유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 예견 못했나요? 한겨레 신문이 지난 10월 30일자에서 한국경제신문의 자회사 한경BP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의 위대한 탈출을 왜곡해서 번역했고,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이 지난 1년 동안 디턴의 이론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디턴이 불평등이 성장을 부른다라면서 불평등을 찬양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해왔던 거지요. 이에 대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어제자 신문에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저주하고 싶은 자들의 또 다른 왜곡이라는 긴 부제를 단 사설을 통해서 반론을 폈습니다. 이 오역을, 이 왜곡을 처음 들춰낸 사람이 바로 김공회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아닙니까? 김공회 위원이 여기에 반박하는 글을 한겨레에 실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사설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 왜곡의 실상을 축소하고 있다. 사설은 서문과 도입글을 합쳐서 중복되는 부분을 줄이거나 부제의 일부 표현을 바꾼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이 같은 한국경제신문의 주장은 한겨레가 밝혀낸 왜곡상의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사설은 특히 책의 5장에서 행해진 왜곡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하고 있다. 이를테면 불평등의 심화에 대해서 디턴이 우려를 표명한 대목을 빼버린 것이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설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일 뿐 본질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저자가 써놓은 내용을 출판사가 멋대로 바꾼 것이 독자를 위한 것이란 주장에 공감할 독자가 과연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은 또 디턴 경제학의 본질은 위대한 탈출을 통해서 인류는 더욱 행복해졌고 더 잘 살게 됐다는 점이라고 강변했다. 이것은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1년 동안 자기 신문의 지면을 통해서 유포해온 피케티 대 디턴이라는 대립구도가 잘못된 해석이란 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디턴은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피케티에 대한 지지 의사를 확고히 밝혔고, 한경BP에 대해서는 이 책이 불평등에 관한 다른 저작들과 패척점에서 읽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유경제원장의 서문도 새로운 번역에서 빼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계가 불평등하지 않다거나 현존하고 있는 불평등이 성장을 자극한다면서 애써 현실을 미화하는 것은 낙관이 아니라 기만이다. 오히려 이렇게 악머구리 같은 현실도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진짜 낙관이며, 이 믿음에 실질적인 힘을 주는 것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다. 이러한 반성적 낙관의 결론, 과연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발전이 지금과는 달리 평등하고 포용적이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나. 이것이 바로 디턴 경제학의 핵심이다. 네, 정규재 씨가 그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니까 뭘 모르는 것들이 떠든다, 한 수 가르쳐주겠다 이러더군요. 예, 정말 참 이렇게 왜곡해놓고도 말이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무모함, 좋은 말로 용기가 참 가상합니다. 이 보수들을 보면은 말이죠, 경제학자든 역사학자든 하여간 이렇게 진실,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아전인수격으로 말을 지어내는 데는 아주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교과서를 고쳐야 된다, 또 고치겠다 이러고 있는데 걱정됩니다. 정규재 씨가 반드시 읽어야 할 그런 기사가 또 한겨레에 실렸네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불평등은 성장의 촉매제라는 인식이 있긴 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불평등이 경쟁을 유발하고 경쟁 심화가 성장을 자극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불평등의 순기능을 말하기에는 그 수준이 또 정도가 지나친 상황이 돼버렸죠. 디턴 교수가 심각한 불평등은 성장을 질식시킬 수 있다라고 말한 것도 다 이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200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셉 스티글리츠 콜롬비아대 교수는 2012년에 낸 불평등의 대가에서 불평등이 기득권에서 비롯된다면 그 순기능은 사라진다. 기득권 보호에 열중하면서 자원 배분에 왜곡, 부패, 정실주의가 등장한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불평등이 경쟁을 부르고 경쟁이 곧 성장을 도출해낸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대형마트하고 동네 슈퍼하고 그 경쟁이 됩니까? 그런 불평등이 경쟁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 경쟁이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불평등의 역기능에 관한 주목은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불평등이 지목되면서 더 확대됐는데요. OECD 또 IMF조차도 불평등 이대로 가다간 안 된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OECD 소득 불평등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보면요. 멕시코와 뉴질랜드는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누적 성장률이 10%포인트 이상 떨어졌고 영국과 이탈리아, 미국은 6 내지 9%포인트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 해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IMF도 지난 2014년 4월 보고서에서 불평등 해소와 성장 확대는 동전의 양면이다. 부유층의 소득이 집중되는 현상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경제 성장도 가로막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국일보 이 기사 보겠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들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는 모양입니다. 과도한 수수료 때문입니다. 대리운전 건당 중개 수수료는 서울 20%, 수원을 비롯한 경기 남부는 25에서 30% 수준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에서 대리운전을 하고 3만 원을 받았다면 4천 원에서 9천 원을 업체가 떼간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전문가는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건설 일용직은 임금의 10%를 초과한 소개비를 직업소개소가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견주어 봐도 대리기사 업체의 중개수수료 20에서 30%는 매우 높은 수치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이런저런 명목으로 업체가 기사에게서 떼가는 돈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배차 요청이 왔음을 알려주는 휴대전화 프로그램 사용료, 이동비 등이 고정적으로 빠진다고 하는데요. 배차 요청을 취소하면 벌금 1,000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서울 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의 월 평균 총수입은 236만 원, 순수입은 189만 원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중개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보험료, 통신비, 이동비 하면은 47만 원이 빠진다는 겁니다. 2003년 무렵에 처음 등장한 대리운전, 현재 하루 평균 48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 시장 규모는 3조 원에 이를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 기사를 보호하는 법안은 전무하다고 합니다. 네. 업체도 업체 나름의 또 할 이야기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대리운전 기사님들 이런 고충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 대출금 때문에 설립 취소 위기까지 몰려갔던 청계재단이 설립 취소 위기를 모면했다는 기사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로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청계재단이 최근 영일빌딩 매각 가계약을 마쳤다고 시교육청에 알려왔고 채무 상환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제17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2007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밝혔고 2009년에 영일빌딩을 포함해서 395억 8,104만 원 상당의 빌딩 세채와 토지 등 사재를 추진해서 장학재단인 청계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MB가 빌딩을 담보로 빌린 우리은행 대출금 30억 원에 대한 비용 부담도 재단으로 넘겨졌는데요. 재단은 이 대출금을 갚고 제세 공과금을 내기 위한 명목으로 2009년 다시 우리은행에서 50억 원을 빌렸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대출금 때문에 상당히 쪼들려왔다라는 이야기지요. MB가 만든 재단이 빚에 허덕인다. 이게 참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구도입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거리의 사제 함세용. 건강한 민족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역사 정의가 이룩되어야 됩니다. 진친된 역사, 기술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탐사 전문기자 주진우. 낮에 막걸리를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항상 해진 옷을 입고. 근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으세요. 유경재단도 있고 영남대도 있고 정수장학회도 있는데 막걸리만 먹었다. 저녁에 시바스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역사와 정의의 가치가 뿌리채 흔들리며 위태롭게 저물어가는 광복 70년. 두 남자의 토크 콘서트를 만나실 때입니다.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11월 27일 금요일 저녁 7시 부산 상공회의소 대강당. 이튿날인 11월 28일 토요일은 낮 3시 대구 동성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예스24에서 현재 티켓 예매 중이며 입장료 2만 원 중 일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에 기부합니다. 시사인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주최하는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죠.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오늘의 날씨. 한낮에는 1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2도가량 더 높아서 포근하겠습니다. 짙은 안개에는 아침에 대부분 거치겠고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연일 맑은 날씨에 서울 등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불조심하셔야 할 때입니다. 주 후반까지는 계속해서 맑은 날씨에 예년 기온을 웃도는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제법 많은 양의 단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조환규 부산대 교수의 이념이 과학을 굴복시키려 할 때 이 제목의 칼럼 일부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칼럼은 경향신문에 실렸습니다. 1980년대까지 소련의 모든 박사 후보자는 일종의 국가관 평가 시험을 거쳐야만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면접 문제라는 것이 고약해서 어떤 경우에는 몇 번째 당 서기장은 누구이며 그의 업적이 무엇인지 설명하라는 식으로도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평가위원이 작심하면은 누구든지 탈락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국가관이 박사학위의 평가 항목이 되는 것도 웃기지만 이것은 심사위원이 결정할 일이지 국가관료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닌 것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시절이 하수상하다. 역사적 사실의 다양한 해석과 가치 기준을 하나로 재단하는 것도 걱정이지만 더 큰 걱정은 이 강요된 가치 기준이 각종 시험의 평가 기준으로 강제되는 것이다. 모호하고 요상한 주장을 정답으로 강제함으로써 특정 이념을 정답으로 강요하는 것은 이념 전쟁의 공통적인 기착점이기 때문이다. 이념적으로 과학을 편가르고 과학을 무릎 꿇린 역사는 리센코의 만행으로 충분하다. 소련의 식물학자인 리센코는 변증법적 유물론에 철학적 가치를 입증하는 황당한 유전 이론을 만들어낸다. 그의 저돌적인 행동에 환호한 소련 정치가들은 리센코를 적극 지원한다. 이에 들뜬 리센코는 동료들의 이론을 부르주의 과학이라고 낙인찍고 권력의 힘을 빌려서 관련 학자들을 과학계에서 모두 추방해버린다. 이 과정에서 비공개 처형당한 과학자도 있었다. 그러나 리센코의 날조된 이론은 결국 과학을 이길 수가 없었다. 리센코의 악행으로 찬란했던 소련 생물학은 30년 퇴보하게 됐고 이후에 소련 농업에 엄청난 재앙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그 상처는 남아있다.
아인슈타인 이론을 유대인의 쓰레기 이론이라고 멸시한 히틀러는 그의 이론과 추종자를 아리안 과학에서 모두 빼내버렸다. 이념이 과학을 잠시 누를 수는 있지만 결코 이길 수는 없다. 멀리 갈 것도 없이 40억짜리 MB표 4대강 로봇 물고기를 떠올려보면 될 것이다. 작금은 좌편향 역사뿐 아니라 종북과학, 반국가 공학까지도 발본색원할 무시무시한 분위기다. 역사가 보여줬듯이 이념이 설치면 과학은 망하게 된다. 역사는 역사학자에게, 과학은 과학자에게 맡겨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 애족의 길이며 민족 중흥의 초석인 것이다. 네, 석간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